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매일 먹는 과일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멈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혈관을 살리는 과일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망가뜨리는 과일을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아,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혈당이 계속 흔들렸구나.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일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고된 특정 과일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반복적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같은 당분이라도 더 오래 혈관 속에 머물게 되면서 그 영향이 그래서 어떤 분은 과일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어떤 분은 같은 과일을 먹고도 당뇨와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식. 단 4가지 과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고, 반대로 특정 과일을 꾸준히 바꿔 먹은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절대 어렵지 않은 선택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과일 중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단순한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에 기반한 근거와 함께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가장 위험한 과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어떤 과일은 우리 몸을 살리고 어떤 과일은 오히려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구조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더 그렇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당이라는 요소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당이 여러분의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과일을 볼 때 단순히 몸에 좋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3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첫 번째, 당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가. 두 번째, 혈당을 얼마나 급격하게 올리는가. 세 번째, 혈관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있는가. 이 3가지 기준이 바로 과일이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되고 이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과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혈관은 부드러운 고무 호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강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충격이 계속 혈관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혈압 상승, 혈당 불안정에 숨겨진 이유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습관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은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일이라도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스로 섭취할 경우 섬유질이 거의 사라지면서 당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반동으로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겪게 되면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혈관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타이밍입니다. 공복에 달콤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먹으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크게 바꿉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선택의 단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주의해야 할 과일의 특징과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이건 정말 몰랐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집중해서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과일의 특징, 그 핵심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정 과일 이름을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하셔야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에 부담을 주는 과일에는 공통적으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입니다. 과일 속 당은 대부분 과당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간으로 바로 이동해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내장 지방과 혈중 중성 지방이 증가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당은 바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연료라면 과당은 일단 창고로 들어갔다가 지방으로 바뀌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가 점점 가득 차고 결국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당이 많은 과일을 계속 섭취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의 농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달콤함이 강할수록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도가 높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쉽게 피로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계속 먹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두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릇이 비어있는 경험 있으시죠? 작고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일수록 이런 일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섭취하는 당의 양이 많을수록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그 충격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씩 여러 번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 패턴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형태의 변화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말린 형태나 주스로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수분이 빠지면 당이 농축되고 섬유질이 줄어들면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주스 형태의 과일은 통과일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당이 많고 빠르게 흡수되고 많이 먹기 쉬우며 가공되기 쉬운 형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과일을 선택하실 때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해당되는가? 바로 그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과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과일과 조심해야 할 섭취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궁금하신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 당이 많고 빠르게 흡수되고 많이 먹기 쉬우며 가공되기 쉬운 과일.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과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달콤함이 강한 열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향이 좋고 부드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달콤함 속에 숨어 있는 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도가 높은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이 변화가 반복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볍게 드신다고 선택한 과일이 오히려 하루 혈당의 시작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익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달콤해지고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변화가 혈당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완전히 숙성된 과일일수록 혈당 상승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익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작고 계속 집어먹게 되는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알 한 알은 작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속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총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변화가 혈관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무심코 계속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된 형태의 과일입니다. 여기에는 주스, 건과일, 시럽에 절인 과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형태의 가장 큰 문제는 당이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분이 빠지고 섬유질이 줄어들면서 당의 밀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과일은 같은 양의 생과일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방식의 변화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하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달콤함이 강한 과일일수록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혈관이 받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습관에서 조금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과일이 혈관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의 특징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무엇을 빼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둘째,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셋째, 염증 반응을 줄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혈관 환경 자체를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래된 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식습관은 그 도로에 계속 균열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올바른 과일 선택은 그 균열을 완화하고 도로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과 같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탄력과 혈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는 부담 없는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곁들이십시오. 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량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흐름만 지키셔도 하루의 혈당 곡선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관리 도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시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지고 계획해서 드시는 순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불규칙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대사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과일을 드시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아침이면 아침, 식사 후면 식사 후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달콤함이 강한 과일은 빈도를 줄이십시오. 둘째,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셋째,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드시던 선택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과일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순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습관과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